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2번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2번을 볼 때 먼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여기 워드 쳐놨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는 대체제, 그죠? 또 하나는 보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알면 지문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어로 대체제는 여기 나와 있는 substitute 이게 바로 대체제가 되고요. complement는 여기서 이제 보완제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대체제가 뭐라고 여기 정의가 되어 있냐면 서로 유사한 효능을 얻을 수 있어 서로 대체가 가능한 것, 이게 대체제고요. 두 개 이상의 재화와 함께 소비될 때 발생하는 것, 그게 바로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대체가 가는 거, 그걸 대체제. 서로 어떤 다른 재화가 같이 소비되어야 그 효능이 발생하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가 같이 소비되어야 그 효능이 발생하는 재화를 보완제. 아시겠나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두시고 글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봅시다. 의문문이네요. Ar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다른 유형의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것은 뭐 모바일 장치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모바일 기기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마가 이제 동격이에요. 그 기기가 어떤 기기냐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것들.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그 모바일 기기의 다른 유형들이 그것들이 서로 대체제냐 아니면 보완제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Let's explore. 한번 탐구해보자 이런 표현이겠죠. 이 질문을 1번에 있는 이 질문을 한번 탐구해보자. 모함으로써 considering, 고려해봄으로써 the case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마델레인이라는 분과 알렉산드라라는 분의 경우를 고려해봄으로써 즉 두 명의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함으로써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두 명은 two users of these devices 이러한 기기를 쓰고 있는 두 명의 유저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델레인이라는 분은요, 사용을 해요. 그녀의 태블릿을 사용을 합니다. 뭐 하려고 사용하냐면 to take note, 노트 하려고요. 언제? 수업 시간에. 태블릿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트는 수업 시간에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 작성한 노트는 싱크가 맞춰져요. to 어디에? 그녀의 스마트폰에. 어떻게? 무선으로 wirelessly 무선으로 딱 싱크가 맞아요. 즉 제가 아이패드에서 작업한 게 좀 이따가 딱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똑같이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뭘 통해서 그러냐면 비하는 무엇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구름.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태블릿을 쓰고 있고 제 핸드폰이 여기 있다면 썼던 게 바로 이 클라우딩 서비스 이제 뭐 여기 서버겠죠. 서버로 가서 이것이 여기서 신호를 이쪽으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allowing 분사 구문이겠죠. 허락하면서 마델레인이라는 이분을 A겠죠. 이분을 허락을 해줘요. 뭐 하도록? 리뷰라는 것은 검토하다, 다시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보도록. 뭘 다시 보도록 허락해주면서 그녀의 노트를 어디에서? 그녀의 핸드폰에서. 그죠? 뭐 하는 동안? 버스 타고 집에 오는 동안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라를 볼까요? 알렉산드라는요, 사용을 합니다.
뭐와 뭐를? 예, 그녀의 핸드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하기 위해서. 또 이메일 쓰기 위해서, 그리고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체크하기 위해서 동시에 보스라는 말이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보스 A and B, A와 B를 둘 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렇게 쓰는 게 알렉산드라예요. 서로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쓰는 유형이 서로 좀 다르죠. 자, both of these devices, 이러한 기기의 둘 다는 알렉산드라의 경우죠. allow, 허락해줘요. 누구에게? 알렉산드라를. 뭐 하도록? to be 하도록. 그죠? access는 접근하다,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when, 뭐 할 때? 그녀가 is away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이런 뜻이니까요. 그녀가 떨어져 있을 때 어디로부터? 그녀의 데스크탑 컴퓨터, 즉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에서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녀가 온라인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둘 다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둘 다가 허락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마델레인에게는 for 마델레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어떤 존재로 쓰이는 거냐면 complement, 보완제라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녀는 get는 얻습니다. greater, 더 큰, functionality라는 것은 기능이에요. 더 큰 기능을 얻어내요. out of는 뭐뭐로부터, from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뭐로부터? 그녀의 두 개의 디바이스로부터요. 더 큰 기능을 얻어내는 거예요. 또는 기능성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뭐 할 때? 그 두 가지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함께 사용이 되면 더 큰 기능성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알렉산드라에게는요,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은요,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개의 동시는 fulfill, 이게 성취하다, 그죠?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수행을 합니다. 뭘 수행하냐? more or less는 다소, 그죠? 또는 거의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라의 삶 속에서. 서로 두 기기가 함께 사용될 때요. 그죠? 그 둘 다가 생활에서 거의 같은 기능. 그러니까 태블릿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둘 다가 거의 같은 기능으로 쓰이고 만달레인이랑 같은 이 여자분한테는 뭐예요? 두 기기가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가능성.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 있지만 더 큰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This case, 이러한 경우는 주어져 illustrated, 보여줍니다. 더 롤은 역할이겠죠. 목적어. 그 다음에 대시 있어요. Individual consumers behavior, 개별적인 소비자들의 행동이 주어져 plays, 역할을 한다. in, 어디 안에서? determining, 결정하는 것 안에서. 뭘 결정하나 볼까요? The nature는 여기서 속성입니다. 속성을 결정해요. 무엇의 속성? 관계의 속성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이에? 두 개의 굿즈는 제품이죠. 디바이스를 말해요. 두 개의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에서의 관계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그 역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대부터 끝까지는 이 앞에 있는 롤하고 여기서는 동격의 대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플레이를요, 역할을 하다, 그냥 완전 자동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요? 실제로 이런 수거가 있거든요. play a role in 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그렇다면 이 대신 저는 동격이라 말하지만 충분히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실래요? 네, 혹시 모르니까 관계대명사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play a role in, 여기서 롤이 없고 앞에 있는 이 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즉 대시 대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롤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가 방금 했던 이 32번은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우리 짱구를 좀 굴려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우리 33번 한번 보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은요, indeed, 부사죠. 사실상 창의적인 천재였다고 합니다. 천재인데도 창의적이야. 대박이네요. 그러나 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장은요, but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it was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시 있죠? 네, 뭐예요? 이거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 그런데 그 이때 강조 구문 안에 뭐가 지금 강조가 된 거냐면 Not until he discovered some of the principles of marketing 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거처럼 위에다 쓰면 안 보이겠구나. 밑에도 한번 써볼게요. It is not until 블라블라 that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그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it is not until이 나오시면 또는 it was not until이 나오시면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해석은 어디서부터 하셔야겠어요? that 이하부터. 그죠? 그가 발견했어요. 뭐를? 증가된 성공. 증가된 성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큰 성공. 그죠? 큰 성공을 발견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발견했대요. 뭐를? Some of the principle은 원리 중에 몇 개예요. 어떤 원리? 마케팅은 이제 시장이죠.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그런 마케팅의 시장의 원리 중에 몇몇을 발견했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not until을 붙이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가 마케팅의 원리의 몇몇을 발견할 때까지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그가 큰 성공을 발견했다. 근데 그것이 그가 마케팅의 원리의 몇몇을 발견할 때까지도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했는데 큰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성공이 시장에서의 원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슨은 언제 성공을 했다는 얘기겠어요? 큰 성공이 일어났던 게 언제냐면 먼저 시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실제로 It's not until 이 부분이요. 뭐뭐하고 나서야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수거처럼 외우셔도 돼요. 이런 구문이죠. 구문처럼 외우셔도 되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때 강조 구문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만 자, 체크하고 그 다음 보세요. One of his first invention, 그의 최초의 발명품들 중 하나는 was, 그 다음에 바로요, a failure예요. 실패였다. 이렇게 되는데 사이에 although부터 needed까지 지금 삽입절이 들어가 있죠. although는 접속사인데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생략이 다 된 모양이죠. 생략된 주어가 뭐냐면 바로 그 발명이에요. 발명이 much needed, 많이 필요했을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lthough much needed라는 표현은 그 발명이, 여기 발명이라는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발명이 아주 많이 필요했을지라도 그의 최초의 발명들 중 하나가 그 발명이 필요했지만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1869년 그는 만들어내고 특허를 냈어요. 뭘 특허를 냈냐면 Electric Vote Recorder예요. 이게 뭐냐면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만들고 특허를 낸 거야.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 레코더는 뭐 하는 녀석이냐면 which recorded, 기록하고 totaled, 합쳤어요. The vote는 표들을 어디에서? in the Massachusetts 주에, state는 주죠. legislator는 의회예요. 의회에서 그 투표된 것들을 기록하고 합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어떻게 했냐면 faster than 뭐뭐보다 훨씬 빠르게 한 거죠. 뭐보다 빨리 했냐면 the chambers 그 의회에 옛날부터 된 오래되려온 매뉴얼 시스템은 이게 이제 손으로 직접 그러한 투표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매뉴얼 시스템을 우리가 수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수기 시스템. 손으로 하는 그 시스템보다도 훨씬 빨라요. 빠른 이러한 것들을 특허도 내고 실제로 발명을 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To Edison's astonishment. astonishment가 깜짝 놀람이란 명사인데요. 이건 이제 수거죠. 에디슨이 깜짝 놀라게도 그 발명품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디슨은 had not taken into account. 자, take into account가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붙이면 에디슨이 고려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legislators habit. legislator는 뭐냐면 입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4번 문장 볼까요? 의원들은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대요. to vote, 투표하는 걸. 어떻게 투표하는 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표하는 거를 이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의원들은요, 좋아했어요. 뭐 하는 것을? 로비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들의 상대방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의 표를 갖고 오는 이런 로비 활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누구에게 로비하는 것을? 그들의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as, 뭐 할 때? voting, 투표하는 것이 take place, took place 여기서는 발생할 때. 즉,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들의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 활동하는 거 의원들 되게 좋아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에디슨은 had a great idea, 되게 훌륭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긴 했지만 but 그는 완전히, completely, 완전히 misunderstood,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뭘 오해했냐면 the need of his customer, 그의 고객들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learned, 배웠어요. 학습했습니다. 뭐로부터? 그의 실패로부터. 자,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from his failure가 아니죠. 그 뒤에 있는 the relationship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는 실패로부터 학습을 합니다. 그 관계는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발명과 바로 마케팅은 말 그대로 상품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발명하는 것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이 사람이 마침내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에디슨은요, 배웠어요. 대절이야를. 마케팅과 발명이라는 것은 must be integrated. integrated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합되다. 여기서는 PP입니다. 원래 통합시키다라는 타동사인데요. 통합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학습을 한 거예요. 즉, 그 두 개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Anything that won't sell. that부터 sell까지가 anything을 꾸며주죠. 팔리지 않을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I don't want to invent. 발명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가 말했어요. Each sale, 물건의 판매는 바로 뭐냐면 proof는 증거예요. 또는 증명도 되죠. 무엇에? utility라는 것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의 증명이야. 즉, 그 물건이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용성이라는 것은 곧 뭐다? 성공이다라고 이 에디슨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상품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거의 의도가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명을 했는데 물건의 바로 판매가 그 물건이 사람들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발명이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했겠죠. 그는 깨달았어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뭐 할 필요가 있냐면 to put 놓을 필요가 있어요. 뭘? 소비자들의 필요를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놓냐면 먼저 이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걸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필요부터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테일러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put과 병렬이에요. 테일러라는 것은 맞추다.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맞춰요? 그의 생각을 accordingly는 그것에 따라서는 뭘 따라서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의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가 마침내 깨달았게 되었다. 토마스 에디슨이 깨달았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좋은 글이네요. 예.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3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번입니다. attitude는 태도죠. 태도라는 것은 has been conceptualized. 자, conceptualize라는 동사는 개념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BPP니까 개념화가 되어 왔다. 현재 완료랑 같이 있으니까요. 개념화가 되어 왔어요. into 어느 쪽으로? 네 개의 주요한 구성 또는 요소 쪽으로. 그러니까 즉 태도라는 것은 네 개의 어떤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참고로 affective는 형용사고 뒤에 보면 cognitive도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를 썼냐면 여기 컴포넌트가 이게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정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가. 그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정은 감정인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이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되고 두 번째, cognitive라는 것은 인지적 요소죠. 그건 뭐냐면 또 가로 열고 belief, 믿음 또는 신념이에요. 그리고 evaluation은 평가죠. 그러한 신념의 평가. 이걸 인지적인 요소라고 하고 세 번째, behavioral intention. 행동적인 의도예요. 행동의 의도. 가로 열고 statement는 진술인데 그 진술이 뭐에 대한 진술이냐면 어떻게 한 사람이 would behave,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 certain situation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에 대한 그러한 진술. 그것이 바로 행동의 의도. 이런 것도 태도를 이루는 요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행동 그 자체가 됩니다. 빨간 펜으로 한번 하면 affective, cognitive, behavioral intention, 마지막으로 behavio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머릿속이 또 아프죠.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들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왜? 뒷부분에 가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보죠. Public attitude, 대중의 태도죠. 대중의 태도. 뭘 향한? 바로 야생의 종을 향한, 그리고 그것의 관리를 향한 대중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are generated, 만들어지게 된대요.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죠. 무엇에? 그러한 component,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앞에 말했던 이 네 가지가 태도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라면 당연히 그 요소들 간에 서로 뭔가의 그 상호작용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Informing our attitude toward wolves. 자, 여기까지 끊어줄게요. 늑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form이라는 것은 형성하다,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인데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지.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것 안에서 또는 in ing는 뭐할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만들 때. 사람들은 strive to, 노력합니다. 킵에다가 숫자 5라고 한번 써볼게요. 5형식 동사거든요.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뭘? 그들의 감정적인 구성 요소예요. 무엇에? 태도의 감정적인 구성 요소를 consistent, 이게 목적격 보호죠. with, 뭐와 함께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뭐와 일치시키려고요? 그들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와 그들의 감정적인 구성 요소를 일치시키려는 것을 유지한다. 또는 그러려고 노력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People strive to keep 다음에 their affective component. 요게 이제 목적어고 consistent with 여기까지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요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일단은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하나는 affective고 하나는 cognitive. 예를 들어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나는 늑대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싫어하냐? I believe that. 나는 대쩌리아를 믿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 늑대들이 사람들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죽여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죽여왔다고 믿기 때문에 늑대를 싫어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기서 가로 열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지적인 믿음, 인지적인 요소죠. 그런 것들이 여기 작용하고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자, having은 여기서 사역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런 구조죠. 사람들을 죽게끔 만드는 것은 is 동사죠. Of course는 부사. 물론 bad 주격 보호 나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대한 평가까지도 나는 이 늑대에 대해서 가져요. 참고로 dislike wolves 이게 바로 감정에 대한 감정이란다. 늑대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감정과 인지 이 두 가지가 늑대에 대해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적인 의도입니다. 어떤 의도냐면 that부터 this까지 이것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행동의 의도는 is 동사입니다. 뭐 하는 거냐면 support. support는 지지하다라는 것이죠. 주격보.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요.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지지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뭘 지지하냐면 바로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늑대 통제 프로그램은 건 뭐냐면 늑대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늑대를 말 그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 may be a history 역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역사냐면 늑대를 쏜 역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In this example, 이 예제에서 all aspect of attitude, 태도의 모든 측면들은 are consistent with, 뭐뭐와 일치합니다. each other, 서로 간에, 그러니까 모든 구성 요소가요, 상호작용을 하는데 늑대에 대해서 전부 다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인, 그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 일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뒤에도 그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producing, 만들어내면서 분사구문 뭘 만들어내냐면 그 구성 요소들의 서로의 관계가 뭘 만들어내냐면 바로 부정적인 negative, overall, 전체적인 attitude, 태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늑대를 향해서 말이죠. 늑대에 대한 태도가 네 가지로 구성된다면 그 태도가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네 가지가 쭉 있다고. 근데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늑대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 그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말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태도 또는 대중의 태도. 태도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네 가지 요소에 서로의 그런 어떤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있는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 35번 같이 한번 볼게요. Cultural globalization, 문화적인 세계화는 has, 동사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multiple이라는 것은 이게 multipl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중요한 것 같아. 이게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또는 다수의 이런 뜻이 있어요. 다수의 중심지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죠. 문화적인 세계화가요. 딱 한 권의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의 중심지가 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말이죠. like 뭐처럼 발리우드 무비. 발리우드 무비라는 것은 헐리우드 무비의 짝퉁이죠.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발리우드 무비라고 하는데 발리우드 movies mad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발리우드 영화와 같은 거. 또 그리고 쿵푸 무비. 그죠? 쿵우 영화죠.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홍콩에서 만들어지는 쿵우 영화 같은. 이러한 것과 같은 아시아에서의 다수의 중심지들을
문화적인 세계화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군데만 집중돼서 거기만 여기만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만 문화가 쭉쭉쭉쭉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화들을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한국이 짱인데. 자, 데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영화들이에요. 이 영화들은 subtitled, 자막이 붙여지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In as many as 17 languages. 17개의 언어만큼 많은 그 언어로. 그러니까 즉 17개 정도의 언어로, 그렇게 많은 언어로 자막이 붙여져요. 그리고 distributed, 이거는 PP죠. 이거는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포가 되다. to 어디로? specific, 어떤 특정한 디아스포라라는 게 뜻이 뭐냐면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 이게 원래 이게 유대인들한테 붙이는 말인데, 그래서 특정한 디아스포라스니까요. 그 아시아계 사람인데 다른 세계, 서양, 그러니까 웨스트나 이런데 또는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남미나 이런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배포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글쎄요, 이거는 좀 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여기서 고급진 그런 의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공간들은 어떤 공간들이냐? Which are dominated. dominate는 지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좀 BPP죠. 지배가 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뭐에 의해서? 언어들에 의해서. 뭐와 같은? 힌두어 또는 만다린이 여러분들 그 중국어입니다. 중국어와 같은 이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런 문화적인 공간들은 또는 장소들은 ignore, 무시하고요. challenge, 도전하고 있어요. 또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어의 spread, 확산에 대해서 말이죠. 이 힌디라는 것은 이제 인도를 특정하는 말일 거예요. 인도어니까. 만다린은 중국이겠죠. 중국하고 하면 인도, 뭐가 생각나시나요? 전 세계 인구수 1위죠. 저항을 할 만하죠. 근데 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자, 교수님인 베니시라는 이분이요, has shown,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요, 어떻게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지를, into, 어느 쪽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냐? 판 차이니즈, 이 판이요, 범이란 뜻이에요. 호랑이 말고요, 좀 넓은 범위에요. 범 중국, 범 인도의 문화로 그런 아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through their engagement가 참여죠. 참여를 통해서. with, 뭐와 함께하는 참여냐면 중국에 나오는 팝뮤직이나 인도의 영화 같은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그걸 보거나 들음으로써 중국의 세계관이 좀 더 넓어진 그런 범중국과 범인도의 그런 문화에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respectively, 각각,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여기 일단 장소가 어디예요? 싱가포르죠. 중국하고 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싱가포르에 가면 거기에 문화에 젖을 것 같지만 여전히 가서도 자기네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좋죠. 그 교수님은요, 그래서 부사죠, 말해요. empirically는 경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말하다 놓군요. 그녀가 경험적으로, 말이 어려워요. 경험적으로 challenges,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the idea, 그 개념에. 이 개념에 우리는 아직 뭔지 몰라요. that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서 that은 이제 동격의 that이 되겠죠. 그 개념을 한번 봅시다. 어떤 개념에 이 교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아시아의 젊은 사람들이 뭐뭐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라는 개념이냐면 바로 passive victims, 수동적인 희생자라는 뜻이에요.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받는 희생자라는 개념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의 희생자냐면 바로 문화의 세계화의 희생자들이라는 거. 또는 전 세계 문화의 희생자예요. 근데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인데 서양에서 out of from 서양에서로부터 오는 comes 오는 세계 문화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바로 이 아시아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개념에 이 교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란 말이 더 좋겠다. 실증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6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로터스 플랜트라는 것은 이제 연꽃 식물이죠. 가로 열고 이게 흰 워터 릴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흰 수련이에요. 수련. 흰 수련인 요 연꽃 식물은 자랍니다. 어디에서 자라냐면요. 더럽고 머디 바텀이라는 것은 진흙의 어떤 바닥이겠죠. 어디에 진흙 바닥이냐면 호수나 연못 같은 그런 곳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dirty나 muddy라는 단어를 통해서 되게 더러운 곳에서 자라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 수련회 또는 연꽃 식물의 잎사귀는요 항상 뭐하냐면 clean 깨끗하다고 합니다. 대단하군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Whenever the smallest particle of the dust. 자, whenever라는 이제 여기서는 복합관계 부사죠.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까지 한 문장 그리고 it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고요. 뒷부분은 분사 구문이에요. 자, 원래 because 다음엔 주어 동사만 한 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접속사가 한 번 더 튀어나오고 절이 두 개인 형태죠.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가장 작은 파티클은 입자죠. 더스트는 먼지의 가장 작은 입자가요. 렌즈는 여기서 도착하다. 어디 위에 앉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위에 앉게 되냐면 그 식물 위에 딱 떨어지게 될 때마다 whenever니까요. 우리 연꽃 식물 형님이 갑자기 waves는 뭐냐면 흔들다란 뜻이에요. 떨어요. 어딜 떠냐면 그 잎사귀를 떨어버립니다. 그 먼지가 뚝 떨어진 잎사귀를 윙 하고 이제 진동을 시키는 거죠. 뭐 하면서 directing 분사구문입니다. 그 먼지 입자를 향하게끔 하면서 to 어디로 하나의 특정한 장소로 향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뭐 이 정도면 대박이죠. raindrops라는 것은 빗방울. 그 잎사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are sent 보내져요. to 어디로 그 똑같은 장소로 먼지가 모이는 장소로 이 물방울들이 또 보내집니다. 그러면서 thus는 부사죠. wash away가 뭐네요. wash away가 씻어버리다, 다 깨끗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그 먼지를 뭐 하면서 깨끗하게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이러한 property라는 것은 특성은 무엇에 그 연꽃에 이러한 특성이요. lead의 과거형 A to B A가 B하도록 이끌다. 연구자들을 이끌었어요. 뭐 하도록? 디자인하도록. 뭐를요? 새로운 집에 바르는 페인트를 디자인하도록 이끌었다. 여러분들 이 연꽃 성질과 페인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지금쯤 머리에 정리가 좀 되셔야겠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연구자들은 began working on 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뭐에 대해서? How to develop paint. 페인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냐? That wash. 다 씻어버려요. Clean. 깨끗하게. 어디에서? 그
비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페인트에 위에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그 페인트에 칠해진 표면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페인트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In much the same way는 많이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lotus, 연꽃의 잎사귀가 do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do는 wash clean이겠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as는 뭐뭐처럼 형태 기억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걸리는 게 있어. 이 wash라는 동사가 있고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요. 일단은 앞에 있는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가 맞고 wash는 동사가 맞거든요. 근데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여기 어떻게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 wash가 불완전 자동사인가 좀 찾아보고 clean이 부사로서 쓰일 수 있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마땅히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clean을 부사처럼 쓰는 관용적 용법인지 아니면 wash가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형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서 한 독일의 회사가요. 독일 짱짱맨 produced, 만들어냈습니다. 뭐를요? 집에서 쓰는 페인트를 만들어냈어요. On the market in Europe and Asia. 유럽과 아시아의 시장에서 그 제품은 심지어 came, 온대요. 그러니까 제품이 배송이 오는 거겠죠. with 뭐와 함께 guarantee,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과 함께 오는데 그 보증의 내용이 궁금하잖아. 대절이야를 보죠. 그 보증의 내용이 뭐냐면 it, 그 제품이요. would stay clean. 여기서 stay는 확실히 불완전 자동사로 쓰인 게 맞아요. 그 보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된대요. stay, 유지가 된대요. 어떻게? clean, 여기서 형용사 맞죠? 불완전 자동사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보증이랍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 말이죠. 뭐 없이. 디터전트가 뭐냐면 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을 닦는 세제나 이런 거 세제 없이. 그리고 또는 샌드 블래스팅이 뭐냐면요. 모래 분사입니다. 이거 유튜브 같은 영상에 보시면요. 총 같은 걸로 모래를 막 쏴요. 그러고 나서 드럼 표면에다가 모래가 그걸 딱 대면 모래 알갱이가 작잖아. 그게 막 가서 그 드럼 표면을 깨끗하게 흠집을 막 내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만 쫙 빼고 이 깨끗한 표면이 드러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샌드 블라스팅인데 그런 거 하는 거 없이도 5년 동안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 보증이에요. 여기서의 대은 뭐 동격에 되시겠죠. 그 보증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연꽃에서 그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7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y, 생리학적인 발견처럼 언제 일어났던 19세기 레이트는 후반부란 뜻이죠. 후반부에 그러한 생리학적인 발견처럼 자, 생리학적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 그런 거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생리학적인이라는 뜻이죠. 19세기 후반 생리학적인 발견처럼 오늘날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breakthrough, 소심한 별표, 획기적인 발견들은 됐죠? 이게 일단은 여기서 주어고요. 그 다음에 has altered, 현재 완료입니다. fundamentally란 것은 근본적으로 뭐 했냐면 바꿔왔대요. 뭘 바꿨냐면 우리의 이해예요. 우리의 이해를 바꿨구나. 근데 그 이해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of부터 words까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how, 어떻게 인간의 유기체가 works,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생물학적인 획기적인 발견들이 그러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왔고 and 그리고 여기 보시면 will change 있죠. 이 will change는 앞에 있는 요 has altered와 will change가 요 and로 병렬 구조가 되겠죠. 즉 주어가 뭐란 얘기예요? Today's biological breakthrough. 이것은 will change, 바꿀 거래요.
오늘날의 생물학적인 획기적인 발견은 뭘 바꾸냐면 medical practice는 의료적인 행위예요. 의료 행위. 의료 행위를 바꿀 거래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thoroughly 철저하게 바꿀 것이다. 자, 요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러나 however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The word breakthrough, 그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요 breakthrough라는 단어는 seems to 뭐뭐처럼 보입니다. imply라는 것은 암시하다, 뭐뭇을 암시하다. 어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imply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저 뒤에 있는 an amazing, unprecedented revelation,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뭘 암시하고 있냐면 놀랍고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revelation, 발견, 드러남, 이런 뜻이죠.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그 발견이 또 어떤 발견이냐면 대부터 끝까지죠. In an instant, 순식간에, 이거는 지금 앞뒤로 컴마로 삽입구죠. 순식간에 뭐한 발견이에요? makes, 만들었어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clear, 분명하게 만든 그러한 놀랍고 전례가 없는 발견을 암시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학이라는 건요, doesn't actually, 사실상 work, 작동하지 않는데요. That way는 여기서 부사구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자, 기억해라. 과학적인 방식을, 근데 그 과학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 다음 보세요.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ed. 네가 아마도 최초로 first 배웠던 about, 그것에 대해서 배웠던 과학적인 방식을 생각해봐. 언제 배웠어요? Back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아마 그때쯤 배웠던 과학적인 방식. 여기서 물음표가 있으니까 기억해라 라는 것보다는 기억하니? 이라고 하는 게 해석은 더 좋겠네요. 그런 거 너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이시죠. has, 가지고 있어요. long, 길고, difficult, 어려운 프로세스 과정을 갖는데 그게 뭐의 과정이 되냐면 observation, 관찰, hypothesis, 가설, experiment, 실험, testing, 검증, modifying, 수정, retesting, 재검증, and retesting, 재검증, and again, 계속 반복의 길고 어려운 과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말이죠. That is how, 그것은 뭐뭐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과학이 작용하는 방식이야. 즉 앞에 있는 요 4번 문장이 과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획기적인 breakthrough, understanding, 그러한 이해죠.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관계의 이해입니다. 근데 또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죠? 뭐와 뭐의 관계? 우리의 gene, 우리의 유전자와 and chronic disease라는 것은 만성적인 질환 사이의 관계의 획기적인 그러한 이해는 happen,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이 아니라 in just that way, 그런 방식 안에서, 그런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길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지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획기적인 발견이라 보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빵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uilding on, 어디 위에 쌓이면서,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 위에 쌓이면서 그렇게 됐냐면 바로 work예요. 일입니다. 무엇의 일이냐면 바로 과학자들의 일 위에서 하나씩 쌓이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decades, 수십 년 전부터. 심지어는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그 과학자들의 일이 하나씩 그 위에 하나씩 이렇게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전히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still happening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요. 계속해서 to unfold라는 것은 펼쳐지고 있다. 펼쳐지다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는 펼쳐지고 있어요. as 뭐뭐 하는 한 접속사죠. 그 연구가 presses on 계속되는 한 여기서 계속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연구가 계속되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 위에 쌓였던 연구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뭔가 우리의 이해가 실제로 알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이 획기적인 이야기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